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이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을 소액으로 진입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라방 편집본이고요. 서울을 소액으로 진입하는 방법, 그리고 서울 빌라 투자, 수익률이 다른 두 개의 물건, 공시지가 1억 이하 투자법, 그리고 유리한 경매로 가야 될지 분양권을 가야 될지 급매로 가야 될지 유리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해보는 시간이니까 한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공지사항 하나 드리자면 현재 메디테라 투자지역 분석반이 강의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투자 지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이어가야 될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그리고 나한테 맞는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강의를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경매로 할 게 아니라 일반 매매로 여러 개 했어야 되는데 후회된다고. 그러니까 경매가 유용한 시기가 있고 경매가 조금 유용하지 않은 시기가 있어요. 제가 대세상승장 때 경매를 막 많이 하다가 그 시기에 그 상승분을 놓치고 차라리 일반 매매를 했으면 조금 더 빨리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시장도 약간 그래요. 경매로 따라가기에는 조금 너무 속도를 맞추기 어려워가지고 경매로 메리트 있는 지역은 경매로 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일반 매매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마다 지역마다 어떤 투자 전략, 어떤 투자 방법으로 쓰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니까 그거를 잘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경매로 이제 투자를 배워서 무조건 경매로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경매를 하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버렸었는데 사실은 그 시기에 맞고 그 지역에 맞는 거에 투자 방법을 빨리빨리 이제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근데 하나의 그런 투자 방법을 제대로 배워놓는 건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 고집해서 너무 시간을 끄는 건 아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디테라님이 그렇게 말리시는 한 곳에 두 개. 근데 한 곳에 두 개 정도는 그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리스크 관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그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좀 나눠서 하시고, 만약에 관리하기 힘들고 너무 리스크가 좀 걱정된다 그러면 한 개는 조금 단타로 하고 한 개는 좀 오래 가져가는 식으로 해서 하나를 털어도 돼요. 저도 그때 너무 탐나가지고 두 개 했거든요. 원래 한 개씩만 하는데 제가 하나를 사고 났는데 그 다음에 제가 산 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 물건이 나온 거예요. 안 할 수 없죠. 그래가지고 두 개 했었는데, 그래서 한 개는 1년 만에 단타 치고 해서 100% 먹고 나오고, 하나는 아이고 세 번째 손가락이네요. 하나는 지금까지 갖고 있는데 그게 두 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물건이라고 한다면 단타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장타로 가는 게 유리한 시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보유세에 좀 부담이 크게 없다고 한다면 저는 웬만하면 좀 오래 가져갈 생각하고, 너무 그 이상한 물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장기로 가는 게 오히려 유리한 시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수도권으로 2, 3천 갭으로 투자 가능하다는 데 있을까요? 있어요. 이번에 제가 5기 강의 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수도권에 지금, 그러니까 갭은 있어요. 2, 3천 갭은 있어요. 지금 전세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2, 3천 갭은 있는데 문제는 물건이 많지가 않아요. 물건이 있으면, 입주 가능 물건이 있다. 수도권에서 입주 가능 물건이 매물이 있다. 그러면 갭 2, 3천 갭으로 세팅할 수 있는 데 있어요. 근데 이제 물건이 있냐 없냐가 문제죠. 신축 빌라 2, 3천 다운해 준다고 전화 오네요. 전세 대출 안 돼서 집 보러 오는 사람도 없다고 5천 해줌 생각해 보겠다고 튕기는 중인데 애들 자취 실거주 겸 장기 투자로 괜찮을까요? 제가 그 서울 같은 경우는 빌라 투자를 하실 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땅을 소유한다는 느낌으로 집을 사야지, 집을 사서 이렇게 우리가 아파트처럼 수익을 보고 시세 차익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되게 힘드실 수 있어요. 그냥 땅속에 묻어놓는 약간 보물상자 같은 느낌으로 그냥 서울에 조금이나마 내가 땅을 소유한다는 느낌으로 가는 게 서울에 있는 빌라 투자는 가장 마음 편하고 나중에 수익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서울에 빌라로 진입하는 걸로 해서 전에 2기 때 강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그때 했어도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빌라 같은 경우는 정말 10년, 20년 가져갈 생각하고 그냥 묻어둔다는, 돈을 묻어둔다고 생각하고 가야 돼서 정말 소액 넣어놓고 리스크 없게 가져갈 생각 하셔야지 뭐 단타로 신축 빌라를 한다. 그건 또 입지에 따라 틀리긴 한데 요즘 빌라도 오른다고 하죠. 근데 빌라는 저도 솔직히 빌라 투자를 안 해보진 않고 빌라도 해봤는데 어쨌든 아파트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떨어져요. 그리고 사고 팔고가 너무, 그러니까 사는 건 쉬워요 오히려. 근데 파는 건 더 힘들어요. 저도 빌라를 지금 갖고 있는데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LH 전세를 줘서 매매가보다 더 높게 전세를 주고 그 투자금이라도 회수해서 그거를 이제 오래 가져가서 걔가 나중에 혹시나 재개발이 되거나 호재가 발현이 돼서 뭔가 뻥튀가 되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이제 묻어 놓으려고 하거든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약간 빌라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완전 새 거여가지고 뭐 실거주들이 많이 거래되는 그런 거라고 하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송파에 있는 빌라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보면 공시지가 1억 미만 넓고 좁은 아파트 엑시트는 누구에게 팔고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법인으로 사고 나서 다음 투자자에게 넘기는 건지요. 무조건 갭. 적은 것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공시지가 1억 이하 소유액 아파트 하시는데 그거를 그냥 똑같은 넓고 좁은 소형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세요. 큰일 나. 똑같은 공시지가 1억 이하의 24평 또는 16평, 뭐 19평, 뭐 18평, 14평, 12평 뭐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 원래 그 지역의 핵심 지역, 초중고를 다 끼고 있고 인프라 다 괜찮고 옆에 애들은 다 정말 새 건데 나 혼자만 조금 오래됐고 소형 아파트고 공시지가 1억인 거예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탄탄해. 그리고 그 대형 아파트, 새 아파트에 사는 수요와 못지않게 싱글이라던가 월세라던가 이런 이 아파트에 대한 전세 수요나 매매 수요, 실제 거주하고자 하는 수요가 탄탄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만 하시고, 그런 애들이라고 하면 이후에 법인이 다시 받아줄 수도 있고 실거주자가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엑시트를 생각하시고 꼭 공시지가 1억 이하는 투자를 하셔야지, 그냥 공시지가 1억 이하고 갭이 적고 뭐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시면 큰일 나요. 정말 출구 전략 없을 수 있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니까 그 부분은 놓치지 않고, 꼭 공시지가 1억이하고 다 똑같은 1억이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평택에서도 공시지가 1억 이하 애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애들은 거의 실거주 수요 탄탄한 애들이거든요. 실수요자들이 오히려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사서 오히려 실거주자들이 매매할 집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단지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 애들은 투자자들이 빠지고 나서도 실수요자들이 받아줘요. 그러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한다면 힘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생각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원과 거제 같은 애 구축 투자하셨다고. 창원은 많이 올랐는데 거제는 안 오르네요. 둘 다 정세 갱신권으로 23년 만기입니다. 23년까지 가지고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매도해서 다른 투자 지역에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근데 가격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필요비용 차원에서 지금 취득록세 내셨잖아요. 근데 창원이랑 거제가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수익률상. 당연히 창원이 많이 가고 거제는 늦게 가죠. 특히나 최근에 거제 같은 경우 미분양도 많이 뜨고 좀 가격이 갈만한 요소보다는 안 갈만한 요소가 최근에 좀 많았기 때문에 거제는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근데 지역마다 빨리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애들이 있고 좀 천천히 가는 애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내가 다음에 다른 지역에 더 괜찮은 거 정말 확실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걸 밑장 빼기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그 거제에 있는 걸 빼고 여기에 넣는 것도 좋지만 그 다음 게 이 거제보다 이 필요 비용을 더 들여서 들어간 얘보다 얘가 더 좋을 거다라는 확신을 갖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이미 들어간 애는 크게 뭐 문제 없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막 갈아타기를 팍팍팍 하기는 지금 시장은 조금 그 취등록세 부분이 크기 때문에 필요 비용 부분이 크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금 2, 3억으로 24평 금의 명의로 서울 사려니까 빌라만 보게 되는데 아파트도 가능할까요? 근데 그런 게 있거든요. 서울의 썩은데 완전 외곽보다는 경기도의 대장, 그리고 있잖아요, 용의 꼬리가 좋냐 뱀의 머리가 좋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뱀의 머리가 또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오히려 뱀의 머리를 보러 다니시는 것도 나을 수도 있고, 현금 2, 3억 정도면 솔직히 작년에 3억 가지고 송파라를 입성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24평을. 제가 그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미 벌어졌죠. 근데 그런 시기가 또 이렇게 올해 하반기처럼 전세가 상승이 또 기대되고 내년도 또 전세가가 갱신 청구권이 한번 쓰고 이제 끝나서 올 때 내년에도 공급 물량이 없는 지역이 많잖아요. 그럴 때 또 기회가 됐을 수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전세가 상승하는 거 봐서 투자금이 정말 관심 있는 지역을 좀 이렇게 레이더망을 좀 펼쳐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전세가가 쫙 올라와서 매매가가 주는 타이밍이 딱 있거든요. 그걸 딱 낚아채셔가지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정말 서울 입성도 생각했던 것보다 작은 금액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